또 신장을 바꿔요. 폐를 바꾸고 간을 바꾸고 심장을 바꾸고 뇌를 치환하면서 이렇게 이거저거 바꾸어가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을 우리는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재수 없으면 130 살 수 있는 겁니다. 레이먼드 커즈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죽고 싶을까요? 영생하고 싶을 겁니다. 하루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기자들도 가서 물어본 거예요. 몇 가지만 딱 집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4가지 영양소를 얘기해 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들 꼼꼼히 이렇게 봤더니 연식이 좀 있으시네요. 네. 우리가 연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는 사람의 역할이 자꾸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나라는 사람의 역할도 또 확장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자꾸 좀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죠. 40이면 불혹이다. 그래서 미혹됨이 없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셨는데 이제 40을 이제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혹됨이 없기는 그냥 미친 듯이 흔들리죠. 어디 그뿐인가요? 50대가 되면 지천명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안다. 60대가 또 넘어가면 이순이다. 이렇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셔서 귀가 순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 여쭤보니까 욕만 들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자문해보고 또 괜찮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인지 잠깐 좀 짚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정말 오래 삽니다. 여성은 90.7세예요. 남성들도 지금 87세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최소한 정말 재수 없으면 130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어진 세상 속에 나라는 사람의 어떤 면을 잘 가지고 살 것인가 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 어른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는 내 생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지향점을 갖는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재수 없으면 200살 사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인류의 이름이 있어요.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릅니다. 바꾸는 인간, 이게 바로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 건데 또 신장을 바꿔요. 폐를 바꾸고 간을 바꾸고 심장을 바꾸고 뇌를 치환하면서 이렇게 이거저거 바꾸어가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을 우리는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태어날 시점은 선명하지만 이렇게 계속 바꾸어가면서 나의 생명과 나의 기능을 확장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살 넘어가면 보통 성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연령대가 되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의무, 또 책임,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독립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 본 나이가 20이 넘어가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일 거예요. 트랜스휴먼으로 산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옛날 공자님이 살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세대들과 함께 끊임없이 조우하면서 이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말씀드렸던 X세대도 만나고요. M세대도 만났고 Z세대도 만나고 지금 2010년생부터 올해까지 출생했던 알파세대하고도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주역들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는데 2025년부터는 우리는 또 베타세대도 만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감마세대도 만나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많은 세대들의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은 우리하고 사용하는 매체가 다를 거예요. 생성형 AI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의 속도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옛날엔 정보를 빨리 알고 많이 알고 먼저 하는 사람들이 부모고 선생님이고 어른이고 선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이 정보를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처리하고 이걸 얼마나 재처리하고 재생산해내느냐에 따라 이게 또 자본의 힘이 됩니다. 우린 이제 정보에서도 밀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서도 밀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중심에서도 벗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쭉 지속되잖아요. 너무 빠른 세상 속에 나는 적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데 나는 무지하게 오래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의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의 쫄리는 심정을 풀어주기는 또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남들 다 한다는 코딩 이런 거 하겠습니까? 지금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의 심정적 쫄림은 이 트랜스휴먼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분들, 심리적인 쫄림 없이 살고 싶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무 생각 나지 않고요. 아프면 사람은 속
속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안쪽으로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잘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살아갈 때 사람은 관대함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렇게 무병장수를 꿈꾸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을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부르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 휴머니스트가 레이먼드 커즈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죽고 싶을까요? 영생하고 싶을 겁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하루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자기 혼자 먹는 비용만 11억이 넘습니다.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을 정도예요. 우리 입장에선 약물 중독이에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약을 엄청나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병장수?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정말 뿔이 나가지고 그럼 내가 공개적으로 내 신체 나이를 한번 측정해 보겠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 신체 나이를 측정하게 되는데 64세에 측정했던 신체 나이가 40대가 나온 거예요. 괜찮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방송사들마다 기자들이 뭐 벌떼같이 달려들어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기자들도 가서 물어본 거예요. 몇 가지만 딱 집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4가지 영양소를 얘기해 준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제약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또 모든 약은 의사와 약사와 함께 논의 후에 드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일 먼저 오메가3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인간이 발견한 물질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가 비타민 D입니다. 우리가 이걸 골다공증하고 많이 연결을 하지만 사실 신진대사 전반, 우리의 지능까지 관할하는 굉장히 폭넓은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 이게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햇볕 같은 거 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햇볕 잘 안 쬐잖아요. 그래서 약으로 반드시 좀 드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바로 코큐텐이라고 하는 코엔자임 큐텐 항산화제예요. 이걸 먹는다고 막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급격한 노화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4번째가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이 감퇴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고 인지 저하도 어느 정도 예방해 주더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어떤 종류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자기 보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춰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른이자 동시에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성장의 방향성은 뭐냐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독립성이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받지 않고 자기에 대한 보호를 척척척 해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이걸 갖춘 자를 저는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성이라는 건 뭡니까?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내면서 동시에 타인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알고 보존해주는 능력. 마지막 3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성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함께 모여있는 이 커뮤니티,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멤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리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이타적 행동으로 무엇을 이 사회 속에서 함께 해낼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시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어른의 첫 번째 덕목은 역시 독립성인데 독립성 중에 최고는 역시 기승전 몸뚱이에요.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도 좀 드시고요. 건강검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는 첫 번째 원리 갖추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또 성숙에 이르도록 안쪽을 잘 채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서점에 가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하시고 내가 갈 공간도 정하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나는 토요일 오전이면 무조건 이 서점 가. 딱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가셔서 어떻게 하는가? 책을 아무거나 찾으세요. 아무거나 꺼내세요. 베스트셀러 아니어도 돼요. 표지가 마음에 들어, 제목이 마음에 들어, 상관없습니다. 트랜스휴먼으로 살아가자면 그리고 괜찮은 어른으로 살아가자면 숙독도 좋지만 제 방식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10페이지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읽고 거기서 반드시 단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와 문장 가지고 와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자기를 원망하느라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던지는 화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3개월, 3개월이 6개월, 6개월이 1년, 1년이 3년, 5년, 10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첫 번째, 다른 누구보다 시대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타인과 조우할 때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낼 거예요. 작더라도 그게 내 안에 경험 속에 쫙 녹아가면 일명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있죠. 전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두루두루 섞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과 범위, 이걸 우리가 메타인지 혹은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부를 텐데 똑똑한
사람들은 메타인지 영역도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조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를 이렇게 몰입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아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평균값과 총합과 집중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숙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읽었던 그 책에서 기억했던 키워드하고 그 문장만으로 그리고 일주일을 그렇게 숙고하며 지냈던 그 세월들은 절대 버리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단어 하나 때문에 뻐근할 거예요. 문장 하나가 여러분들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까지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기억 역시 우리 세월 속에 버릴 필요가 없는 것들인 게 미니멀리즘 추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 다시 산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나에게 성공적이었던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의 자산으로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활자로 우리가 성장했던 사람들은 다시금 활자가 우리를 재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른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40이 되면 전 새로운 꿈을 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50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지만 40은 중년이 아니에요. 40이 뭘 알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젊으니까요. 대신에 40은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현실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괜찮은 나이가 전 마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일단 상상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봤으면 좋겠어요. 10년 뒤 나는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미래에 관련된 상상은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돼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나는 10년 뒤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10년 뒤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호칭 중요해요. 호칭이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가 내가 듣고 싶은 이름인 거예요. 이것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상이 보다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요. 앞으로 나의 10년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마음 먹고 그거를 지켜내는 분들은 훌륭한 인간이에요. 한 개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각각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친구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매체를 잘 다뤄요. 여러분들 계획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엄마가 이번 주에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 중이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 순간에 자기 방에 딱 들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10년 뒤엔 난 뭘 하고 있을까라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직 만질 수 없지만 신기루와 같지만 그렇게 그들 앞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의 기쁨을 다음 세대와 함께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신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으면서 정보에는 계속 노출이 되는데요. 앞은 보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거든요. 한 번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념은 어떤 단어인가? 나의 가치관은 어떤 문장인가? 나의 지향점과 목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가? 글로 표현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념과 지향점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 삶은 살만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어떤 것인지, 내 가치가 어떤 것이고 내 신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